아니, 정말 간단해 보이는 영어 단어 하나 때문에 전국적인 시험에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평범하기 짝이 없는 단어 하나가 대체 뭘 어쨌길래 그렇게 큰 파장을 몰고 왔을까요? 이 미스터리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바로 이 문장입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이었죠. 2026학년도 수능 영어 시험에 떡하니 등장한 이 표현. 이를 덜 스티키하게 만들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도대체 이 스티키라는 단어가 뭐길래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혼란에 빠뜨렸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스티키가 무슨 어려운 단어, 희귀한 단어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도 끈적거리는 이 뜻을 바로 떠올리셨을걸요? 그쵸? 바로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문제가 그냥 한눈에 딱 보입니다. 왼쪽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달달 외웠던 그 사전적 의미, 끈적거리는. 오른쪽은요? 실제 지문에서 쓰인 문맥적 의미, 일이 특정 장소에 덜 묶이게 됐다. 이 둘 사이의 간극, 이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명확했어요. 그냥 단어 뜻 하나 달랑 외우는 걸로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이 문제가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봐요, 당신들 단어 뜻 하나 외운다고 그게 진짜 언어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언어를 배우는 두 가지 다른 방식, 그리고 그로 인해 갈리는 두 학생의 운명. 바로 암기 대 이해의 대결이죠. 사실 이건 출제자의 의도가 아주 명확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어장에 있는 단어 뜻만 외운 학생이랑 문맥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진짜로 이해하는 학생, 이 둘을 그냥 딱 갈라놓으려고 만든 문제였던 거죠. 자, 두 학생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암기만 한 학생은 어때요? 그냥 스티키는 끈적거리는 거? 이렇게 공식처럼 대입해요. 그러니까 문장이 이상해지죠? 막다른 길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반면에 문맥을 보는 학생은 어떨까요? 스티키? 뭔가 달라붙는다는 거네? 그럼 고정된다는 뜻인가? 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완전 다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언어 실력을 키우는 열쇠, 정신 어휘집, 영어로는 mental lexicon이라는 개념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정신 어휘집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단어장이 아니에요. 단어랑 뜻을 그냥 1대1로 외우는 게 아니라 뇌 속에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 소리, 그리고 떠오르는 이미지,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심지어 어떤 느낌인지까지 이 모든 정보가 거미줄처럼 막 얽혀서 저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어휘집을 제대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그 단어가 어떻게 들리는지, 소리. 둘째, 그 단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셋째,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문맥.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자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합쳐져야 비로소 그 단어가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언어를 배우면요, 진짜 강력한 무기가 생깁니다. 바로 유연성이에요. 스티키처럼 단어가 좀 낯설게 비유적으로 쓰여도 전혀 당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 머릿속에 이미 쫙 깔려있는 이 네트워크가 알아서 가장 적절한 의미를 찾아내주니까요. 자연스럽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정신어휘집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했으니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스티키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문제가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죠. 암기 위주 학습자는 일이 덜 끈적해졌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완전 혼란에 빠집니다. 근데 문맥 위주 학습자는 어때요? 일이 한 곳에 덜 묶이게 됐다는 거구나. 바로 명확하게 이해하죠. 혼란과 명확함, 이 차이가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기억이 아니라 추론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학생은 그냥 외워둔 답을 꺼낸 게 아니에요. 여러 단서들을 조합해서 이 새로운 상황에 딱 맞는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거의 뭐 탐정처럼요. 자, 이제 이 단어 하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교육 전체의 미래라는 더 큰 그림을 한번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 스티키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이 문장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능이 그리고 어쩌면 모든 시험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전처럼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아는가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라 이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앞으로의 영어 교육은요, 수천 개의 단어가 빽빽이 들어찬 그런 단어장을 달달 외우는 방식에서 벗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대신 살아있는 문맥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파악해내는 능력, 바로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단어들을 외우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진짜 언어를 배우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